안녕하세요, 칠구커피입니다. 지난번 그 쇼츠 영상에서는 이 아메리카노에 뜨는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그리고 이게 커피의 신선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기름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근거가 대부분 그 유럽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하고 뭐 학술지에다가 글을 쓰거나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기사나 이제 SNS에 일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거든요. 좋습니다. 저희 칠구커피도 논문을 찾아보고 그거와 관련돼서 공부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사들이 이런 노르웨이의 논문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요. 그래서 저희 칠구커피도 이 관련된 이제 논문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또 유사한 내용 한 2가지 정도의 논문을 더 찾아가지고 살펴봤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쓰신 분들이 과정은 어느 정도 맞는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 인체에 주는 영향, 커피가 인체에 주는 영향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 뭐 이런 데 영향을 주니까요. 이제 콜레스테롤 변화에 대한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한 내용이었는데 에스프레소와 필터 커피를 구분해 가지고 콜레스테롤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에스프레소와 드립 커피, 그러니까 필터 커피를 나눠놨느냐? 여러분 그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포토필터 바스켓, 마이크로 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구멍이 뚫려 있는 포토필터 바스켓에서 빠져나오는 에스프레소는 사실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을 많이 걸러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카페스톨이나 카회홀올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방 성분을 많이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필터 커피, 드립 커피는 종이나 천으로 필터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현저하게 이 2가지 성분을 많이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나눠 가지고 표본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커피를 마실 거면 아메리카노보다는 드립 커피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SNS에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된 요 논문 내용을 보면 노르웨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지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표본 조사를 했어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다양한 연령대를 구분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드립 커피를 마시는 사람, 필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루에 음용량이 다른 군을 묶어 가지고 각각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하루에 1잔에서 2잔 마시는 사람 군, 그 다음에 하루에 3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의 군, 그 다음에 하루에 6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 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에스프레소와 필터 커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이 표를 찾아보시면,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표 2번, 4번을 보시면 되거든요. 표 2번, 4번에 보면 앞부분에 에스프레소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 4번에는 필터 커피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잔에서 2잔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또는 에스프레소와 필터 커피를 비교했을 때 큰 유의미한 변화의 수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한 잔에서 두 잔 사이를 에스프레소든 필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든 이 두 방식에서는 1잔에서 2잔을 마시는 사람의 콜레스테롤 증가 수치는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3잔에서 5잔 그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인데 사실 3잔에서 5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의 증가 수치도 사실 크게 엄청나게 많은 수치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증가는 했어요. 증가는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치는 아니었고 이 수치가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콜레스테롤에 어떤 변화를 주면 이런 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또 AI한테 열심히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물어봤죠. 제미나이하고
챗GPT를 비교해가면서 막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AI가 대답해 준 거는 뭐냐면 이 정도 수치의 증가는 사실 고기를 조금 더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조금 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 수치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뭐 이걸 하루에 아메리카노 3잔이나 5잔을 마시면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 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루에 3잔과 5잔 정도를 막 날마다 계속 마신다. 그러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음료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아메리카노가 여러분 드실 때 하루에 몇 잔 정도를 드십니까? 보통 하루에 한 잔에서 한 2잔 정도를 드시지 않나요? 뭐 진짜 많이 드시는 분도 한 3잔 정도 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커피를 되게 많이 드세요. 아침에 빈속에 막 드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이 논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과 디스커션 부분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커피로 인해서 신체에 좋은 영향,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논문들이 오히려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 논문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커피와 관련된 성분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이게 당장 이게 딱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한두 잔 정도를 마시면서 아메리카노 손쉽게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저가 커피도 있고 어디든 가서도 마실 수 있는 게 아메리카노니까 가볍게 아메리카노 한두 잔 하면서 잠깐 쉬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혼자 산책하면서 마실 때 그 줄어드는 스트레스의 수치가 오히려 더 몸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쇼츠 영상에 이어서 아메리카노에 뜨는 기름이 우리 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도움이 조금 되신 것 같으신가요? 혹시나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유튜브 영상의 게시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칠부커피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커피 생활 되십시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